예, 축구 얘기 계속 해봅니다. 벤투 감독이 이끄는 축구대표팀이 동아시안컵 3연속 우승을 눈앞에 두고 잠시 후 7시 30분에 일본과 한판 대결을 펼칩니다. 전문가와 함께 오늘 한일전 전망해봅니다. 차상엽 축구 해설위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차 의원, YTN 아이러브 풋볼 패널로 나가고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매주 토요일 오후 1시 10분에 최영진 아나운서가 진행하는 아이러브 풋볼에 나가고 있습니다. 예. 그 방송 많은 분들이 안 듣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여기서 한번 강조를 예. 했습니다. 네. YTN 1등 방송인, 네. 우리 방송에서 모셨고요. 예. 홍보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네. 말미 한 번 더 해도 되나요? 더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앞서서 우리 선배 해설위원이죠. 신문사 해설위원 이야기 네. 밖에서 들었지 않습니까? 네, 들었습니다. 네, 참 말씀이 많으세요. 그래도 뭐 다 맞는 말씀을 하셔가지고. 자, 선제골이 중요하다. 동의하십니까? 무조건 동의하는데 모든 경기가 선제골이 다 중요하죠. 선제골을 잃고 이기기는 더 어려우니까. 근데 우리가 지금 필드골이 너무 안 터진다. 뭐 필드골은 물론이고 뭐 프리킥도 그렇고 다 골이 너무 안 터지고 있거든요. 그 원인이 어디 있다고 보세요? 글쎄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 사실 이게 뭐 최근에 대여섯 경기만 가지고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제 기억으로는 뭐 2002 월드컵 이후로는 뭐 계속해서 골 결정력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글쎄요, 뭐 세트피스에서 골이 들어갔다, 뭐 프리킥에서 골이 들어갔다, 코너킥에서 골이 들어갔다. 만약에 이런 세트피스에서 골이 안 들어가면 아니 왜 정지된 상태에서도 골을 못 넣어? 이런 얘기들을 분명히 할 텐데 그렇겠죠. 사실 이번에는 뭐 해외파 선수들, 그러니까 유럽파 선수들이 특히 없는 것도 물론 뭐 문제가 되겠고 사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이랑 경기를 할 때 아시아권에서 경기를 하면 실력 차이들이 좀 많이 나기 때문에 대부분의 팀들, 그러니까 홍콩 같은 팀들, 중국 같은 팀들이 무조건 수비로 많이 내려가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뚫어낼 수 있는 그런 비기 같은 것들이 아직까지는 좀 제대로 벤투 감독이 찾지 못한 것 같습니다. 예. 자, 오늘 이겨야지만 우승이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대회 자체가 한국, 일본, 중국, 홍콩 이렇게 네 나라가 나오는데 한국이 이제 홍콩, 중국한테 이겼고요. 그러니까 일본도 2승을 거둬서 이게 뭐 결승전이 따로 있는 대회는 아닌데 결론적으로는 결승전처럼 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경기에서 비기게 되면 만약에 비기면 이제 일본이 득실해서 앞서기 때문에 예. 일본이 우승을 하고 한국으로서는 뭐 골 차이에 상관없이 이기기만 하면 이제 우승을 하는데 약간의 페널티는 있는 거죠. 그러니까 비기게 되면 우승은 아니지만 이기면 우승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근데 동아시안컵이 한국, 일본, 중국, 북한 이렇게 네 나라가 시작하지 않았나요? 홍콩이 들어왔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한국, 일본,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피파 랭킹에 따라서 가장 높은 세 팀은 이 결승 라운드에 진출을 하고요. 이제 나머지 한 팀, 그러니까 이 동아시아 연맹이 한 10나라가 되는데요. 뭐 마카오도 있고 괌도 있고 뭐 대만도 있고 약간 좀 차이가 있는데 이 팀들은 예선을 통해서 1, 2차 예선을 통해서 이제 한 팀이 올라오게 되는데 이번 이제 남자팀은 홍콩이 올라오게 돼서 한중일 경기에 이제 홍콩이 끼게 됐습니다. 예. 자, 오늘 경기가 한국, 일본전도 있습니다만 중국, 홍콩전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한일전도 그렇고 또 중국, 홍콩도 그렇고 지금 굉장한 갈등 양상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묘하게 이렇게 잡혀버렸어요. 네. 이게 사실 뭐 흥행 카드를 맞추려고 이렇게 마지막 날 했는지는 정확히 제가 잘 모르겠지만 뭐 한일전이야 뭐 어떤 경기를 해도 하다못해 뭐 초등학생, 중학생 경기를 해도 한일전은 뭐 정말 뭐 엄청난 경기가 될 수밖에 없고 말씀드렸다시피 중국하고 홍콩 최근 뭐 이렇게 안 좋은 관계에서 만나기 때문에 이번 경기 또 예매표가 벌써 2만 표가 이미 예매가 됐다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사실 앞선 한국 두 경기가 중국전에서 뭐 한 홍콩전에 한 1,000표 정도가 관중 1,000명 들어왔고 그 다음 경기 중국전에서 한 7,000명 정도 들어왔기 때문에 이게 2만 표가 전부 홍콩 중국 팬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지금 현장에 가 있는 이 동료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건 아닌 것 같고 앞서 지금 경기가 열리고 있거든요. 근데 그 경기는 그렇게 많은 관중이 들어오진 않았고 지금 밖에서 많이 대기를 하고 있답니다. 예. 중국, 홍콩전은 객관적 전력상 중국이 승리를 하겠죠? 그렇죠. 뭐 객관적 전력만 놓고 본다면 홍콩이 한국, 중국, 일본에 낄 수 있는 정도는 뭐 엄밀히 아니라고 보고요. 뭐 축구적으로만 본다면 이번 경기에선 중국이 훨씬 더 유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여자 대표팀 한일전이 있었는데 패했습니다. 네. 뭐 일단 그래서 남자팀이 더 간절하게 승리를 원하는 거일 수도 있는데 일단 결과적으로 후반 43분에 페널티킥을 주면서 이제 패했거든요. 뭐 냉정하게 보면 일본 여자 축구가 아시아에서는 가장 뭐 실력이 좋습니다. 전력이 가장 좋고 실제로 이날 승리하면 3승을 거뒀는데요.
저는 이제 이번 대회 한국이 비록 이제 일본에게 패하면서 1승 1무 1패, 중국과 동률이었는데 득실에서 앞서면서 2등을 차지했는데 그 외국인 감독이죠. 콜린 벨 감독이 처음으로 부임을 해서 대회를 치렀는데 3골을 넣으면서 실점이 그 일본전의 페널티킥 실점 하나밖에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수비가 굉장히 안정된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라는 것도 상당히 좀 긍정적이고요. 그리고 이 대표팀의 23명이 이번 대표단에 들어와 있는데 22명을 활용했어요.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의 선수들을 이제 다 활용을 하면서 점검을 직접 했다라는 것, 이런 것도 상당히 긍정적이고, 저는 약간 마인드가 되게 마음에 들었던 게 일본이 우승 세레머니 하는 것을 보면서 가슴에 비수가 꽂히는 것 같았다. 예.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약간 이게 일본과의 관계를 생각해서 의식해서 얘기를 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상당히 좀 직설적으로 좀 이야기를 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솔직하게 한다. 그런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이번 동아시아컵의 대표팀에는 유럽파가 없습니다. 차출을 하지 않았었는데. 그렇죠. 그래서 팀이 조금 전체적으로 다운된 게 아니냐. 그런 얘기를 합니다만, 뭐 마찬가지로 일본도 그런 거 같은 거잖아요. 그렇죠. 뭐 일본뿐만이 아니라 중국도 마찬가지고, 뭐 물론 중국은 이제 유럽에서 뛰는 선수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이번 대회는 뭐 아시겠지만 국제축구연맹, 그러니까 피파라고 하죠. 이 피파가 뭐 한 달에 한 번, 4주에 한 번, 5주에 한 번 이런 이 텀을 두고. 그러니까 피파 A매치 주간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월드컵 예선은 만약에 한국이 경기를 한다면 유럽에서도 유럽 팀들끼리 경기를 하고 아프리카도 경기를 하고 그 주간에만 하는데 12월에는 그 A매치 주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게 A매치는 맞지만 피파가 이 내보내도 된다라고, 그러니까 선수들을 차출해도 된다라고 규정이 돼 있는 대회가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소속팀 입장에서는 뭐 손흥민 선수라든지 황희찬, 황의조 이런 선수들을 내줄 필요가 없는 거죠. 네, 그래서 그 선수들도 휴식이 좀 필요할 테고 말이죠. 그렇죠. 근데 사실은 지금도 또 경기들을 소속팀에서 치르고 있기 때문에 이 선수들이 쉰다기보다는 어쨌든 장거리 여행은 안 하는 쪽으로 좀 가닥이 잡혔습니다. 자, 한일전이 우리 선수들한테는 굉장히 부담으로 작용할 텐데. 선수들은 어떤 각오일까요? 글쎄요, 뭐 선수들 인터뷰한 내용들을 제가 뭐 직접 하지는 않았지만 간접적으로 이제 가 있는 이 동료들에게 얘기를 들어보면 사실 또 이렇게 기자들이 질문을 그렇게 하잖아요. 일본전인데 반드시 이겨야 되는 거 아니냐? 이 질문 자체를 이제 일본의 포커스를 맞춰서 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선수들이 패하는 거 생각하지 않는다. 당연히 우리가 이긴다. 이렇게 이야기는 하지만 사실 이제 일본도 뭐 유럽파들이 빠져있긴 하지만 조직력이 상당히 좀 좋은 팀이거든요. 그리고 오늘 경기에 또 관중들도 상당히 많이 또 들어오시기 때문에 좀 적지 않은 부담은 분명히 될 거예요. 중국과의 대결에서는 우리가 점유율에서 상당히 앞서 나가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일본하고 경기는 어떻게 될까요? 점유율에서 앞설 수 있을까요? 뭐 점유율은 사실 한국이 조금 더 앞설 수는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일본 같은 경우는 이 대표팀이 이 내년에 올림픽을 대비해서 그러니까 22세 이하 선수들로 지금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거의 대부분이요. 그렇습니까? 네. 그러니까 올림픽은 23세 이하 선수들이 주로 나가는 대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23세 이하만 나갈 수 있는 대회이기 때문에 이 팀이 이제 한 18세, 19세부터 계속해서 이 모리야스 하지메 감독이 계속 이끌어오고 있는 팀이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조직력은 훨씬 더 한국보다는 갖춰진 짜임새는 더 좋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 팀워크는 당연히 앞서겠죠. 그렇죠. 계속 손발을 맞춰왔으니까. 네네. 그런데 22세 올림픽 축구 대표팀이 온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거의 주축이라고 봐야죠. 우리는 성인 대표팀이잖아요. 그럼 지면 안 되겠는데 정말? 뭐 저도 그렇게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뭐 사실 한국하고 일본과의 경기는 냉정하게 보면 일본 전력이 현재로서는 피파 랭킹도 그렇고 더 높은 건 사실이에요. 뭐 피파 랭킹이 결과를 좌우하는 건 아니지만 한 10번 정도 경기를 한다면 지금 상태라면 아주 베스트 전력이 붙으면 한 6번 정도 일본이 이기고 한국이 4번 정도 이길 수 있는 약간 그 정도 차이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리 해외파가 총 출동해도 그렇습니까? 사실 그래도 5대5 정도로 딱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사실 이 딱 4번이 언제 나올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렇죠. 또 중요한 경기에 나오는 게 중요한데 이 한국이 또 그런 큰 경기들에서 일본에게 또 좋은 성적들을 올렸기 때문에 오늘 또 이기면 우승이잖아요. 뭐 이런 또 타이틀이 걸려있기 때문에 좀 힘을 낼 것 같습니다. 오늘 몇 대 몇 예상하십니까? 이게 제일 어려운데요. 이걸 혹시 까먹지 않으실까 했는데 저는 1대0 봅니다. 당연히 한국이 이기는 거고요. 1대0. 네. 너무 안정적이죠? 골이 안 터지는 걸로 한 거 아닙니까? 그동안 안 터졌던 골이 이 경기 들어서 갑자기 확 터질 것 같진 않고요. 그럴 것 같았으면 벌써 앞 경기들에서 좀 많이 터져줬어야지 이 기대감이 있는데
어쨌든 지금 이번 대회 들어서 실점이 없잖아요. 예. 수비는 상당히 좀 좋아졌다고 보고 전체적으로 수비수들의 피지컬도 상당히 좋아요. 일본 공격수들에 비해서는. 그러니까 수비는 큰 실수만 하지 않는다라면 뭐 당연히 뭐 실점을 안 하기를 바라지만 그래서 저는 많은 득점은 안 될 것 같고 그렇다고 지거나 비긴다고 예상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1대0 봅니다. 저는 2대0으로 보겠습니다. 그래도. 어디인지는 말씀 안 하시고요. 한국이 이깁니다. 2대0. 네. 예. 제가 또 준 축구 전문가거든요. 네. 제가 매길 겁니다. 내기에서. 꼭 네. 뭔가 이렇게 걸어야지. 다음 주 출연분 걸래요? 좋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2022년 월드컵까지 앞으로 대표팀 일정이 많이 남아 있는데 올해 이제 대표팀 소집은 없죠? 이게 그렇죠. 끝으로. 네, 이제 공식 경기는 이제 이번 경기로 이제 올해는 끝나고요. 뭐 올해가 별로 남지도 않았으니까요. 예. 올해는 이제 일정이 이렇게 마무리가 되고 사실 지금 아시아 지역 2차 예선, 그러니까 2022년 카타르 월드컵인데 아직 3년이 남았는데 왜 이렇게 일찍부터 하냐라고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데 지금은 이제 2차 예선이고요. 예. 뭐 투르크메니스탄, 북한, 레바논, 스리랑카 이렇게 묶여 있고 한국이 2승 2무 나름대로 지금 패가 없이 그렇게 아주 깔끔하게 다 승리하는 경기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어쨌든 순항을 하고 있고요. 요 2차 예선이 일단 내년 한 6월까지로 끝이 나거든요. 예. 그렇게 된다면 이제 곧바로 내년 이제 9월부터 최종 예선 10개 팀이 이제 나가는 최종 예선을 나가는데 거기서 각 조에서 2위 내에 들면 월드컵을 나갈 수가 있게 됩니다. 예. 몇 장 걸려 있습니까, 아시아에? 4.5장이 걸려 있거든요. 예. 근데 이제 카타르가 나가기 때문에 카타르를 포함한다면 이제 5.5장이라고 봐야죠. 예. 네.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5위가 되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되죠. 그러면 또 플레이오프 거쳐야 되네요. 네. 대륙간 플레이오프를 또 해야 됩니다. 어떻게? 오세아니아 쪽 갑니까? 아닙니다. 이번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0.5장이 걸려 있는 대륙이 4대륙이 걸려 있기 예. 때문에 거기서 이제 추첨을 통해서 그때 이제 결정이 됩니다. 그럼 유럽하고도 할 수 있겠네요? 유럽은 확실하게 걸려 있어서 0.5로 걸려 있질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세아니아하고 남미하고 아마 요렇게 또 하나가 있습니다. 유럽은 걸려 있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지켜보도록 하죠.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